그러면 이제 또 전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형 모형에 대해서 남은 논의가 있는데 그 점을 이제 같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서부터 논의가 시작하는 이제 분류형 선형 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관심사입니다. 이 분류형 선형 모델의 경우 이제 출력이 달라지는 거 이외에는 선형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 공통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중치 감소 기법이라든지 뭐 표현력과 관련된 논의는 이제 반복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 88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이제 출력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이제 선형 모형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형 모형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해내기 위해서 역시나 시각화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우리가 익숙한 데이터를 적재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붓꽃 데이터죠, 결국. 근데 이제 이 붓꽃 데이터가 그 KNN을 처음 소개해 드릴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했는데, 이게 분류를 수행하는 그런 것을 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선형 분류를 이제 수행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제는 선형 분류기입니다. 이때까지 선형 모형에 대해서 논의는 했지만 그 다 이제 회귀의 예시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완결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리스를 뭐 적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고민이 없는 편이고요. 그러면 이제 선형 분류기는 이제 어떻게 이제 달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을 이제 살펴볼 텐데, 다만 이 선형 분류의 예시를 또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좀 다시 한번 재현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펜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아이리스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만들고, 컬럼즈 같은 경우에 이제 x1부터 x 이제 4까지 이제 하면 되는데, 요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더 번잡스러울 수 있어요. 그럼 뭐 네 말대로 더 번잡스럽다면서 뭐하러 굳이 이걸 제시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 이제 그 x의 범위가 만약에 이제 4가 아니고 뭐 훨씬 이제 컸어요. 그런 경우에는 요 컬럼을 일일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그 매기는 거는 원하는 일이 아니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우리가 만들고 나서 가끔 이제 활용할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에다가 추가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아이리스 프레임이 잘 형성이 됐으면 플롯을 통해서 예전 이제 수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스캐터 이제 하고, x는 x1, y축의 값을 우리가 x3으로 이제 정했는데 이게 유일한 가능성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이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재현을 하고 뭐 출력을 다듬기 위해서 이제 쇼를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아이리스 이제 타겟으로 이렇게 이제 하면 이게 그 수치형 자료인 경우에는 요런 것들이 그 각각
알아서 이제 컬러를 해주긴 하는데, 다만 이제 그 컬러 자체가 우리가 이제 딱 지정한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처럼 그냥 뭐 하얗게 나오는 거나 아예 안 보이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요 컬러 같은 경우에 그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 이제 타겟 대신에 그 지난번과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유형별 색상을 컬러 사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딕셔너리를 이제 012를 그 012를 RGB로 이렇게 이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유형별 이제 색상 사전이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그 아이리스들의 이제 컬러들은 저 컬러 딕셔너리를 통해서 이제 변경하려면 펜다스 시리즈로 아이리스 이제 타겟을 리플레이스를 이제 수행하는 거죠. 컬러 이제 딕셔너리로. 요거는 이제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냥 그 귀찮으니까 한영키 변화는 이제 굳이 안 하고 어, 그냥 바로 이제 수행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요 아이리스 이제 컬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면 뭐 예전과 마찬가지로 초록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럼 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의문점은 없죠. 다만 이제 요거를 이제 작성하는 시점에서 요렇게 이제 작성했는데 요거는 제가 게을러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0번 땡땡 R 쉼표 1번 땡땡 G 다운표 마무리하고 쉼표 이런 게 이제 하기 싫어서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전 이거는 이제 그냥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이제 특성을 활용해서 이제 좀 덜 귀찮게 하려고 이제 노력한 것이다. 근데 이제 효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차피 마찬가지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궁금한 점은 없죠.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를 이제 수행한 게 뭐냐면 이거는 영역이 이제 분명히 이제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 요 영역을 이제 if else 문으로 이제 만들어 줬는데 이번에는 선형 모형을 통해서 이런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선형 분류기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부터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면 이 아래쪽에 빨간색들하고 초록색과 파란색을 구분하는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수월한 문제죠. 논란의 여지가 없죠. 요 아래쪽은 0번이고 저 위쪽은 이제 1번하고 이제 2번의 이제 집합입니다. 물론 이제 1번하고 2번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문제를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주제는 이제 선형 분류기인데 그 선형 분류기를 통해서 이런 거를 이제 수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를 이제 보시죠. 교재에서 88페이지의 영역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논의사항은 이제 이겁니다. 나머지는 그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것만 딱 이해를 하면 그 이제는 그 선형 분류기에 대해서는 이제 끝낼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선형 모형으로서 공통적인데 같이 한번 이제 보시면
회기에서는 이제 출력 그냥 바로 직선 평면, 초평면을 이제 형성되고 그걸 이제 바로 출력을 했어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면 이제 선형 모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일반적으로는 요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선형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얘를 그냥 바로 출력으로 내버린다. 그러면 이제 연속적인 값이 이제 나올 거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회귀 분석의 대상이 이제 되는 겁니다. 회귀 모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선형 모형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결정 경계로 이제 사용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유형을 이제 분류하는 분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출력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만 이제 다루고요. 나머지는 이제 동일합니다. 그 말이 이제 뭔 말인가는 뭐 직접 이제 해보시면 이제 아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CP 뉴런과 그것을 계승하여 학습 능력을 부여한 퍼셉트론의 논의는 많은 부분 선형 회귀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선형 회귀와 퍼셉트론의 출발은 다릅니다. 선형 회귀는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한 용도로 개발됐고 퍼셉트론은 인공 뉴런을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두 개의 수학적 표현을 놓고 보면 퍼셉트론에서 마지막 이진 분류 출력을 결정하는 활성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교롭게도 동일합니다. 두 가지 모두 입력 데이터에 대한 선형적 표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선형 회귀와 퍼셉트론은 선형 모델입니다. 선형 회귀는 선형적 모형을 바로 연속적 값을 예측하는 데 사용합니다. 퍼셉트론은 그러한 선형적 모형을 어느 두 가지 값을 구분하는 결정 경계로 활용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선형 회귀와 달리 선형적 표현에 대해 활성화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1 또는 -1의 이진 출력을 발생합니다. 요즘은 이제 갑자기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 요 얘기도 이제 같이 이제 해야 되고요. 근데 일단은 이제 큰 틀에서는 선형 분류기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같이 한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 선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직선 평면, 초평면을 이제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의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직선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직선이 선형 모형인데요. 이걸 가지고서 만약 요 직선상에서 바로 예측을 이제 수행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회귀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직선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면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요 직선을 이제 Z라고 이제 표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회귀에서는 예측은 곧 저 Z 값이 됩니다. 요 Z라고 하는 표기는 그냥 이거를 반복적으로 작성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도입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회귀고, 근데 두 번째 응용이 있어요. 요 Z 값을 기준으로 Z의 아래쪽 지점에서는 예측을 -1로 하고 Z
Z가 이제 0보다 큰 경우, 위쪽 지역이죠. 그런 경우에는 예측을 플러스 1로 수행한다면 동일한 선형 모형을 가지고서 얘가 1 또는 마이너스 1의 예측이 수행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활용하면 얘는 이제 분류기로서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제 1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개로 분류하면 이제 좀 구분해서 둘 중에 하나 이진 분류기라고 수행합니다. 이름을 이제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요 이제 선형 모형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가? 그냥 바로 이 선형 모형 상에서 예측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얘를 일종의 경계선으로 삼아서 위쪽은 1이요, 아래쪽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사용할 것인가? 이 정도의 이제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선형 분류 알고리즘을 우리 이제 상정하고 그 선형 분류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형 분류 알고리즘은 이제 사이클런 역시나 이제 리니어 모델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 두 개, 또 퍼셉트론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두 개를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이 퍼셉트론의 경우에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즉 이제 뉴럴 네트워크, 요 신경망의 기본 단위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형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퍼셉트론 하나는 선형 모형인데 그것을 이제 여러 개, 그죠? 여러 개 사용하면은 이제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뭔가 이제 비선형성을 고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비선형이 되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이제 그 이제 시작점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번에 논의드린 대로 요 선형 모형은 신경망을 이해하는 데 이제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독자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할 만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상당히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퍼셉트론을 가지고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퍼셉트론을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그 우리 순차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요 선형 분류기가 원래는 이제 이진 분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이제 다중 분류를 하고 싶죠. 많은 경우에. 이진을 응용해서 다중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데요. 처음에 개념을 이해할 때는 이진 분류기부터 논의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점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되냐면 현재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제 퍼셉트론으로 이제 응용을 이제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전체 데이터가 지금 012 다중 분류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한꺼번에 되는데 지금은 좀 나눠서 수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제 그 원래 데이터가 이제 다음과 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요 아이리스 데이터의 그 일부만을 좀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Y1이라고 이제 따로 부르고요. 아이리스 이제 타겟에서 처음 100개만 이제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니크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을 이제 적용하면 되는데요. 이 아이리스 데이터가 그 전체 이제 150건인데 이게 50개, 50개, 50개씩 되어 있는 데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정렬이 안 돼 있으면 정렬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황을 이제 고려해서 간결하게는 이렇게 이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0번하고 1번이 이렇게 이제 골라지고요. 혹시 만약에 이제 정렬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필터를, 유형 필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유형 필터가 네, 아이리스 타겟 값이 이제 0번이거나 또는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원소별 그 또는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numPy의 로지컬 오어를 사용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리스 이제 타겟에서 이제 1번. 그래서 이제 유형 필터 1번이라 부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정렬이 안 되어 있어도 이 유형 필터를 적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골라내면 이제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제시하는 유형 필터가 이제 좀 더 일반적인 방법이긴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유형 필터를 가지고서 이제 Y1번 이제 고른다면 이제 X도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골라주겠습니다. 쌍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데이터에 동일하게 이제 유형 필터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X1의 이제 개수랑 Y1의 개수가 이제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굳이 프린트문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걸 확인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제 어설트문으로 확인 로직을 이제 해 놓으시면 돼요. 이런 건 이제 권장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서로 이제 개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다음 것이 이제 어설션 예외가 발생하도록 이제 하면 그 잠재적인 문제를 이제 찾기가 좋죠. 논리적인 오류가 이제 프로그램적인 오류는 그냥 기본적인 거고요. 네, 더 찾기 어려운 거는 이제 데이터들이 잘못 구성된 경우에는 코드가 오류가 나는 건 아닌데 이제 문제가 이제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설트문을 이제 활용하시길 이제 권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이진 분류 0과 1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를 분류하는 상황이 이제 명확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퍼셉트론 모형을 선형 분류기로서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이제 그 모델 1번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모델 1번에 대해서 이제 fit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 결정 경계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형성하는 중이라서 일반화 성능은 지금으로서는 큰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evaluate 모델을 사용하는 대신에 그냥 시각화의 용도 정도니까요.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또 할 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논의 드렸는데 지금 요 그래프가 2차원이기 때문에 데이터도 2차원으로 이제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유형 필터를 이제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골라진 것에 대해서 이제 0번하고 2번만 이제 골라내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요 x1의 이제 쉐입 자체가 쉐입의 그 마지막 값 자체가 이제 2차원인가,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이제 해주실 이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x1하고 y1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훈련이 됐고, 그러면 이제 이로 인해서 어떤 모형이 이제 그 발생했는가, 그 선형 모형 자체를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을 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1에 대해서 x2에 대해서 이제 이런 값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 2차원이니까는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가중치도 이제 두 개겠죠. 그래서 요 W 같은 경우에 모델 1번에 이제 코에피션트 이렇게 이제 되고, 그리고 이제 인터셉트 B라고 이제 표기를 하고 있는 요 B는 언제나 이제 하나가 있으니까 나타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W0번 소수점 한 두 자리 정도까지면 이제 충분할 것 같고요. W1번 소수점 두 자리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형이 그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됐는가를 이제 알 수 있어요. 이게 학습을 통해서 결정된 모형, 선형 모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금과 같이 형성된 모형을 현재에 대해서 현재 그래프에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요 모형인데 이 모형을 이제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것이 이제 필요하냐면 이제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이제 B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일단 0인 경우로 한번 이제 해볼게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그려진 그래프를 이제 고려를 한다면 요 여기가 이제 X1이고 여기가 X2잖아요. 그러면 이 X2가 Y축의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정한 거죠. 원래 그래야 된다기보단
요 x1은 이제 x축의 역할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0으로 놓고 나서 이제 x2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직선을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면 그러면 이제 x2를 이제 이렇게 이제 놓고 얘를 이제 y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이쪽에는 이제 x1이 이렇게 이제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계산이 필요한 것들이 좀 있겠죠. 원래는 이제 W1이 곱해지는 건데 X2에서 이제 넘어와서 여기 이제 돼야 되니까요. B 이렇게 이제 되고요. 참 요거 이제 X3이죠. 근데 이제 우리의 의미로서는 이제 X3이지만 이제 이 모형의 입장에서는 X1하고 X2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W2로 이제 나눠주는데 저쪽에 갔다가 오네니까 이제 마이너스 붙고 얘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요거는 직선의 기울기 요거는 해당 직선의 이제 절편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거를 따라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뭐 하여튼 뭐 요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0이 되는 이제 지점인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형을 데이터에 대해서 훈련시켰을 때 어떤 임의의 매개 변수들이 형성이 됐는데 그러면 요 매개 변수를 이제 현재의 공식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x2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특정한 범위 내에서 이제 x1의 특정한 범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어떤 일련의 직선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죠. 그랬어. 이제 그 그림을 이제 그리고 싶은데 Z0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게요. 그리고 이제 X가 있고 W가 이제 B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간단한 건 이거예요. W0 곱하기 이제 X 더하기 B를 원래 하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W 1번으로 나눠주면 방금 전에 공식대로 이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뭐냐면 이제 결정 경계예요. Z가 Z라고 하는 이제 표기를 이제 0으로 놓고 이제 공식을 정리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X는 이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결정 경계에 대한 X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X1이 들어와 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범위를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범위는 이제 임의적이에요. 요거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 4부터 한 8 정도까지 직선을 그리면 이게 잘했다면 한 요런 느낌으로 나올 거예요. 정말 이제 그런지는 그려보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해당 직선의 임의의 x 범위를 이제 주기 위해서 x1은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형성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4부터 8까지 수행을 하고 요 린스페이스 대신에 그냥 간격을 지정하는 이제 어레인지로 좀 바꿔서 이제 하겠습니다. 시작은 4고 끝은 8인데 뭐 대략적으로 이제 0.1 간격으로 이제 생성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PLT 플롯을 x1에 대해서 이제 그리는데 그때 이제 z0에 x 값을 x1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 w는 이제 위에서 그 획득한 w와 이제 b를 이제 그냥 이제 전달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구했고 그거를 여기다가 그냥 이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결정 경계가 이제 잘 형성이 되는지 확인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검은색 점으로 이제 그려볼까요? 뭐 이제 사실 이제 스타일은 그렇게 중요한 것지는 않지만요. 얘 이제 모델 1번 거니까는 이제 W1번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좀 표기를 바꿀게요. 왜냐면 이제 하나 더 해야 돼서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그려진 결정 경계를 같이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됐어요. 요게 이제 우리의 모형인 거예요. 근데 아까는 얘를 이제 우리의 모형을 이렇게 이제 그 표기를 이제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조금 표기를 다르게 구분해야 돼요. 왜냐면 정확하게는 얘는 이제 정확한 표기는 우리의 모형이 0이 되는 지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출력 y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뭐 z가 됐든 뭐가 됐든 y랑 구분되는 임의의 표기를 이제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z0인 지점이 무엇이냐면 결정 경계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습된 모형은 내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정 경계를 이제 형성하고 이 결정 경계에 따라서 최종적인 출력을 예측을 이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z가 이제 0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요 위쪽이겠죠. 그리고 이제 z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요 선상에 위치하는 경우도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1로 처리를 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결정 경계가 이제 실제로 얘네들을 이제 분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과정에서 이 W와 B를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조합으로 바꾸는 시도를 하겠죠. 그게 바로 학습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바꾸는 과정은 결국은 예전에 논의드린 대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수행하겠죠. 그게 이제 학습인 거고요. 이제 그런 개념들 자체는 이제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할 때 출력을 예전과 같이 이제 연속적인 값으로 이제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다른 고려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좀 내부적인 논리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 정도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죠.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모형인 Z1을 가지고서는 지금 y가 이제 0번인 것과 1번과 2번을 구분하는 건 가능한데
다시 1번과 2번을 구분을 하는 요런 게 또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또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비슷한 논리인데요. 이 유형 필터를 이번에는 이제 그 1과 2의 조합 같은 걸로 해야 되겠죠. 대체적으로 이제 동일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다시 해줘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위쪽에서 이제 비슷한 것들끼리 이제 모아서 살펴보면 유형 필터 2번을 이제 만들고요. 얘는 1번 또는 아니면 2번이다 라고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로지컬 오어를 여전히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번에는 아이리스 타겟 1번이거나 아이리스 타겟 2번이거나 라고 하는 점이 이제 차이점이고, 그래서 이제 Y2를 아이리스 타겟에 대해서 유형 필터를 2번을 적용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도 당연히 쌍을 맞춰서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형 필터 2번을 이제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첫 번째와 세 번째 속성을 골라서 수행을 이제 하려고 하고요. 이 프린트에서 역시 이제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프린트 조금 귀찮으니까 이제 출력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제 유니크를 통해서 y2의 집합이 1과 2여야 된다. 만약 아니면 여기서 이제 예외가 발생하면 되는 거고 조용히 지나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출력을 좀 덜 하기 위해서 어설트 구문으로 이제 좀 변경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통상적인 확인들 x2의 개수와 y2의 개수가 안 맞으면 안 되는데, 그죠? 이거는 이제 그 오타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x2의 이제 쉐입 같은 경우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의 속성이 이제 골라졌는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걸 하시기 전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없이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요게 이제 그 이 부분이 빠졌죠. 프린트문이 더 이상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지금 밸류 에러가 발생했는데 이거는 그 원소별로 비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모두 다 이제 참인가 아닌가를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모두 다 참인 경우에만 통과하도록 해라. 이런 식의 이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해주면 이제 조용하게 잘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형 필터 2번에 대해서도 잘 수행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당히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두 번째 모형을 이제 형성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데이터 집합으로요. 그래서 모델 2번을 이제 형성하고 퍼셉트론 알고리즘으로 설정하고 모델 2번을 이제 fit 시키는데 이번에는 x2랑 y2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 획득된 w는 모델 2번의 코에피션트여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2번 모델의 인터셉트
이제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요 모형도 그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이제 잘 해내면 이제 사실상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모델 1번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고 모델 2번은 이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 값들이 좀 되게 커요. 그죠? 이런 걸 보면은 이 모형은 가중치 감소 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럼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두 번째 모형의 결정 경계도 그리는데, 이거는 이제 쉽습니다. x1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당 결정 경계의 x축의 이제 임의의 값이고, z0를 그리는데 x1은 그대로 넘겨주고 w2랑 이제 b2를 넘겨주면 돼요. 그리고 얘는 뭐 뭔 색으로 할까? 초록색이랑 빨간색 점선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그려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서 과연 이제 잘 됐을까라고 하는 점을 이제 다음과 같이 시각적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미 우리가 평가했던 이제 첫 번째 모형의 결정 경계이고요. 요 두 번째 것이 두 번째 모형의 결정 경계인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모형은 그 0과 0이 아닌 것을 이제 완벽하게 잘 구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두 번째 모형의 경우에는 목표가 무엇이냐면 이제 1번이랑 2번을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요 초록색이 1번이고 파란색이 2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추 되기는 한 것 같은데 잘 됐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완벽하게 하기도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이런 형태의 직선보다는 한 요 정도가 되는 게 그나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딱 보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분포임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그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되어 있는가, 이런 점들을 이제 논의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다음 논의 사항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선형 분류기의 결정 경계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살펴봤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선형 모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